안녕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하는 인생행복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은퇴자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돈이 바닥나는 걸까요?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했었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평생 모은 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을 간과했습니다. 김보모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 김보모님은 35년간 중견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4억 원을 모으셨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20년은 살 수 있다고 계산하셨죠. 하지만 은퇴한 지 8년 만에 자금의 절반 이상이 소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같은 물건 값이 오르더라고요. 특히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병원비와 약값이 또 오른다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려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노후 설계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최근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0년 후에는 지금 돈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지출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박순자님은 62세에 은퇴하셨습니다. 3억 원의 자산으로 월 150만 원씩 쓰며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65세에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로 2천만 원이 들었고, 이후 정기적인 치료비로 매달 30만 원이 추가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특히 노인성 질환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자녀 부양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인 이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금이 나오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2억을 지원해 줬어요.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고, 딸 이혼하고 돌아와서 생활비도 보태주고 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지원을 위해 노후 자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결혼, 주택 구입, 사업 자금, 손주 교육비까지. 이런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정기예금만 해도 5, 6% 이자가 나왔는데 요즘은 세금 떼면 2%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원금까지 손실을 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금리 변동과 투자 실패로 인한 자산 감소도 노후 자금이 빨리 소진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80대, 90대까지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60세에 은퇴할 때는 80살까지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관리를 잘하면 90살, 100살까지도 산다고 하니 돈이 20년은 더 필요한 셈이에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노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자금 계획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20년을 위한 계획이 30년, 40년으로 늘어나야 한다면 당연히 자금은 더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 자산 관리 전략의 부재. 많은 은퇴자분들이 체계적인 자산 관리 계획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병철 씨의 사례를 보시죠. 퇴직금으로 받은 3억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어요. 처음에는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쓰다 보니 5년 만에 절반이 없어졌더라고요. 계획적으로 관리했다면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자산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관리하는 전략이 없다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도 생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노후 자금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장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집에 살면서 30년 된 아파트를 대규모 수리할 일이 생겼어요. 배관 교체, 도배, 장판, 주방 리모델링까지 하니까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이런 큰 지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수리비, 차량 교체비,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노후 자금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플레이션 대비 부족한 수입원. 고정 수입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자금이 빨리 소진되는 원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매년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적게 오르니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까먹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의 고정 수입원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저축해둔 자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 여가 및 취미 활동 비용 증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더라고요. 동창회, 동호회 모임도 자주 가게 되고 이런 활동들이 돈이 꽤 들어요.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행, 취미 활동, 모임 참석 등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노후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열 번째, 재취업의 어려움. 많은 은퇴자분들이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60대 넘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일자리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다른 전문직은 나이 때문에 아예 지원조차 어렵습니다.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도 노후 자금이 빨리 소진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은퇴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중한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천광수 씨는 은퇴 7년 만에 자금의 60%를 소진한 후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은 자금을 재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제 자산을 지켜준 셈이에요. 일부는 안전한 국채에, 일부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상품에, 또 일부는 장기 투자로 나눠서 관리하니까 훨씬 안정적이 됐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정희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매달 가계부를 꼼꼼히 쓰면서 지출을 점검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서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씁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자금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저는 평소 좋아하던 정원 가꾸기를 활용해서 아파트 조경 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으면서도 월 5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주거비 절감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더니 관리비도 줄고 차액으로 추가 자금도 마련됐어요. 집 크기만 줄였을 뿐인데 매달 30만 원 이상 절약되니 노후 자금이 훨씬 오래갑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서로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은퇴 후 자금 관리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